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찾다 보니 이제 점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영업무역이 어떤 곳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은 크게 의류 OEM과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랑 베트남, 중국 공장 등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 등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환차익에 의해서 수익이 펌핑되는 회사입니다.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가 점점 수요 고객층이 줄어갔는데요. 이런 노스페이스 유통에 대한 성장이 꺾이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스캇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캇이라는 회사는 자전거 회사인데 2015년도부터 최초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재무 상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가총액은 1조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총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퍼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퍼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 퍼 밸류라는 것은 이 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브랜드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기대되는 성장률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동일 업종에 비해서 낮은 퍼를 보유했다는 것은 현재 영업무역의 시가총액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라는 것은 너무 낮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업종의 평균적인 퍼와 비교를 해서 같이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ROE도 거의 10 가까이 나오는데요. ROE가 10인데 퍼가 7 정도 되는 걸로 봐서도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과거의 재무가 아니라 미래의 재무를 반영을 하는 게 기업의 주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약간 상승을 했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의류 유통이라는 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것은 영업무역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영업이익에 비교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승을 했는지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고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기사를 먼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4월 10일 기사입니다. 헤드라인만 가지고 왔고요. 같이 읽어보면은 OEM 호황, 한차익, 영업무역, 코로나에도 선방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원화값이 약세면은 달러 강세니까 무역 기업은 환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의 생산 확대 호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선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이 기사는 6월 30일 기사입니다. OEM이 부진하다는 결과입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 시장 기대치 하회할 것이라 추정된다고 합니다. 브랜드 실적은 선방했으나 OEM에 대한 오더가 아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도 오더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기사인데요. 분명히 방금 같이 본 4월달 기사에서는 방글라데시 생산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6월 말일, 6월 30일 기사에서는 방글라데시 생산시설 셧다운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하는 게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글라데시의 생산시설이 셧다운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업을 보려면은 인터넷 상에서는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서 기사가 있는데요. 만약 4월달 기사만 봤으면 영업무역은 투자할 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6월 말 기사를 보니까 좀 악재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거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캇이라는 브랜드, 자전거 브랜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름대로 매출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락다운 해제가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봄으로써 저희의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튼 지금 펀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영업무역만의 악재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오더가 줄어든 거니까 그래도 향후에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낮아진 주가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난 후에는 그래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현재의 주가는 26,000원 이 정도에 와 있는데요. 이 가격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보면은 되게 낮은 가격이거든요. 충분히 이 회사의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긴 한데요. 그래도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을 이미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차라리 2분기 실적까지 본 후에 혹시나 더 빠지거나 아니면 이 바닥자리를 좀 지지해 준다라는 형태를 보여주면은 그 후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에서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환차익이 늘었다라는 것을 기사로 봤잖아요. 근데 재무제표에서도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에 보면은 기타 수익이 이렇게 2020년에 월등히 420 가까이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해보면은 외환이익이 380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무역회사는 이렇게 달러 강세일 때, 원화가 약세일 때 이렇게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지식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원화가 강세일 때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 테니까 주가가 눌릴 것이고 그럴 때 공략을 해서 다시 원화가 강세일 때 파는 방법의 전략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여서 그때 들어가면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잃을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투자한다고 사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막무가내식의 투자,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트레이딩 관점에 매매를 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의 나름의 저점을 잡는 방식, 그리고 본인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가 적어도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해야 투자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